안녕하십니까. 은하수성형외과 정희차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성형시 중요한 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성이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특히 수술하시는 경우 뭐 눈 말고라도 맹장 수술하더라도 뭐 어디 수술하더라도 내가 이게 살성이 좋아서 빨리 아물고 살성이 안 좋아서 회복이 오래 걸렸고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우리 어머님 할머님부터 많이 하셨었죠. 이 살성이란 게 뭐냐, 진짜 있는 개념이냐 아니면 진짜 의미가 없고 그냥 비과학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냐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눈성형에서는 살성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이 눈꺼풀의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다른 거를 무시하고 그냥 지난번에 내가 이 다른 환자한테 뭐 7mm 딱 그어서 쌍꺼풀 되게 이쁘게 뽑았으니까 모든 분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 그러면 이 살성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수술하고 똑같이 디자인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살성이냐, 그럼 살성이 좋은 게 있냐 나쁜 게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뭐 좋냐 나쁘냐보다 흔히 이제 섬유 옷 같은 경우도 면으로 만든 옷이랑 스판으로 만든 옷이랑 좀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원단 같은 건데, 면으로 된 티셔츠는 우리가 대충 느낌 알잖아요. 약간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좀 구겨지고, 근데 거기에 약간 폴리에스테로 섞이면은 살짝 짱짱해지면서 좀 덜 구겨지고 뭐 약간 이런 소재의 차이가 있고, 당연히 이제 막 요가 같은 거, 필라테스 같은 거 할 때 입는 옷들은 또 아예 다르겠죠. 그런 옷들은 이제 모양 같은 거 잡을 때도 다른데, 사람들 눈꺼풀이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극에서 극까지 좀 살성이 차이가 나게 돼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눈꺼풀 피부를 제가 잘 만지고 디자인을 할 때 가만히 있을 때랑 눈을 딱 당겼을 때 거의 3-4배 이상씩 차이가 쫙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늘어나면서 탄성이 좋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늘어나지만 늘어난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쭈글쭈글한 주름이나 잔주름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형태의 살성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거의 늘어나지가 않는 약간 딱딱한 눈 같은, 이게 또 인종에 따라 다른데 우리 한국인이랑 굉장히 비슷한 인종이라고 여겨지는 몽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잘 늘어나지 않고 조금 딱딱한 피부를 가진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인종과 살성에 따라서 이런 눈꺼풀 피부가 다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어떻게 주름이 잡히냐, 또 어떤 형식으로 쭈그러지냐 어떤 형식으로 처지냐, 처졌을 때 밑으로만 그냥 한없이 내려가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안에 지방이 별로 없는데도 불룩하게 나오는 식으로 처짐이 생기는 식의 눈꺼풀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딱 보면은 어느 정도로 저는 분류를 해요. 아, 이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의 쌍꺼풀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살성을 가진 쌍꺼풀에서 쌍꺼풀 수술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쑤시개나 이런 기구들로 라인을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이뻐 보이는 라인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뻐 보이니까 할 텐데, 그걸 별 힘을 안 주고 그냥 대략적으로 슥 라인을 잡았을 때 이뻐 보인다고 하는데, 간혹가다 이 피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그 라인으로 그대로 하면 피부가 쫙 늘어나서 굉장히 높은 쌍꺼풀이 딱 자리가 잡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어떻게 자리가 잡히는지, 내가 수술은 이런 식으로 늘려진 상태로 딱 고정이 될 텐데 너무 피부가 많이 늘어나서 생각보다 더 두꺼운 쌍꺼풀로 잡히진 않는지를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늘어나서 너무 두꺼워질 것 같으면 약간 아래로 가고 위에 있는 피부를 자르는 식으로 디자인과 설계를 처음부터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피부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경우는 어디에서 쌍꺼풀이 잘 접혀야 이 두꺼운 피부가 풀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지를 레벨별로 1mm나 0.5mm 별로 잘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회복할 때도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혈액순환이 빨리 돼서 앞머리의 붓기나 이런 것들이 빨리 빠져서 쌍꺼풀 모양이 쉽게 얇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눈이 졸려 보이는 눈으로 붓기가 늦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붓기의 차이 또한 눈꺼풀의 살성으로 인해서 달라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자기 눈을 거울을 보고 보면은 내 눈꺼풀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 얼굴밖에 못 보잖아요. 객관적으로 한국인 평균과 비교해서 어떤지는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려요. 이게 피부가 어떤 타입이시고 처짐이 조금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하는 게 낫겠다, 절개가 낫겠다, 비절개가 낫겠다부터 절제를 한 2mm만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5mm 이상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눈매 교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구체적인 설계가 아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성을 반드시 유념해서 수술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되셨더라도 은하성형외과 상담실에 와서 저에게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하성형외과 정희차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